호주의 에너지 시장은 몇 년 전부터 노후화된 석탄 발전소가 하나씩 문을 닫으면서 본의 아니게 재생에너지에 대한 논란이 2014년부터 거세어지고 있었습니다. 석탄 발전이 문을 닫으면 빨리 석탄 발전소를 지어서 다시 메우자는 자유당과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는 노동당이 팽팽히 맞서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책이 지연되어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모리슨 총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획에 가스가 있다는 발표는 사실 새로운 소식은 아닙니다. 이미 여당에서는 석탄에서 가스로 옮겨가는 입장을 시사했는데 이를 빨리 진행하자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가스는 미래 클린 에너지 정책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 가스를 밀어붙이려는 정부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제 영상 중에 호주 전기세 왜 비쌀까라는 영상을 보고 오시면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링크는 영상 아래에 걸려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락다운을 거치면서 전 세계가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방향을 돌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가 언택트로의 변화에 속도를 주어 이 빅테크 기업들의 이익을 올리며 창고나 배달 등의 일자리를 늘리기는 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아마존으로 세계 각국에서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는 저임금 단순 노동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일 뿐 대규모의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지는 못합니다. 같은 말로 이 저임금 노동력으로 평균 임금을 낮춤으로써 이 소비력이 줄어들고 소비가 힘들면 물가 상승도 일어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우려한 세계 각국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구조의 변화를 테크보다는 재생에너지로 잡았습니다. 유럽의 수소 전략이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되었고 미국도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에는 대규모 자본이 재생에너지로 들어가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호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하는데 역시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사업을 늘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호주가 가진 것은 기술이 아니라 자원이라는 건데요. 지금의 집권당이 호주의 주요 에너지원인 석탄, 가스 사업에 등을 지지 못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방향을 거스르지는 못하는 만큼 수소와 전기로 움직이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모리슨 정부는 왜 가스 발전소에 대한 언급을 했을까요? 이번에 언급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뉴사우스웨일즈에서 2023년 리델 석탄 발전소가 문을 닫음으로써 부족한 전기를 공급해야 하는데 이렇게 공급을 메꾸려면 빨리 가스 발전소를 지어야 한다. 2021년 4월까지 아무도 가스 발전소 투자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연방 정부가 직접 헌터밸리에 가스 발전소를 짓겠다입니다. 이를 두고 사적인 에너지 시장에 공적 개입을 했다부터 천연가스 발전소가 석탄 발전소보다 비싸기 때문에 모리슨 정부가 말하는 싸고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하진 않는다까지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모리슨 총리가 말했듯 가스 발전소를 짓겠다는 선언의 뒷배경에는 2023년 문을 닫는 뉴사우스웨일즈의 리델 석탄 발전소가 있습니다. 원래는 2022년에 문을 닫는다더니 1년 연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발전소는 2000메가와트를 생산하는 대형 발전소입니다. AGL 소유의 이 발전소가 문을 닫을 계획인데도 뉴사우스웨일즈는 아직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뉴스에서 이 재생에너지를 개발한다는 뉴스는 있지만 이를 위한 인프라스트럭처를 확충하기엔 시간이 부족합니다. 당장 2년 앞으로 다가온 뉴사우스웨일즈의 전기 부족이 눈에 보듯이 뻔한데 손 놓고 있지는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가스로 보입니다. ABC 뉴스에서는 모리슨 정부가 중간을 선택했다고 평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가스가 아직도 비싸다는 것인데 모리슨 정부는 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가스 파이프를 더 건설하고 가스 개발을 더 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재생에너지로 가기 전에 가스를 이용하는 것은 이미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겪은 바가 있습니다.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2015에서 26년에 석탄 발전소가 연이어 문을 닫자 전기 부족 사태를 겪었고 이후 가스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2017년 가스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기세가 급격히 올라 호주 전역에서 제일 비싼 전기세를 내야 했습니다. 석탄에서 가스로 옮기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아 2016년 전기 부족으로 인한 블랙아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전기 공급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시작했는데요. 비싼 가스를 계속 사용할 수는 없었기에 재생에너지에 일찍 눈을 뜨게 됩니다. 재생에너지의 문제점은 자연현상으로 인해 일정한 양의 전기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저장소인 배터리가 필요했고, 당시 배터리 기술을 들고 나왔던 테슬라와 손을 잡고 대규모 배터리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 테슬라에서도 이 대규모 배터리 설치를 업적으로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겪는 과정을 봐왔기에 더 많은 인구를 책임지고 있는 뉴사우스웨일즈와 이를 보는 연방정부가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석탄은 이미 물 건너갔고 대안으로 가스를 전면에 내세운 겁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재생에너지에 눈을 감은 것은 아닙니다. 태양열, 풍력, 수소에 대한 관심은 계속되고 있는데 현실화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 시간을 메우는데 가스를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유럽의 수소 로드맵을 많이 참고할 것 같은데, 유럽에서는 기존 가스파이프를 이용해 수소를 이동하는 기술을 이미 네덜란드에서 적용했습니다. 이게 가능하다면 지금 천연가스 인프라를 확충해 나중에 수소 인프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어 호주도 수소 반열에 좀 더 빨리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철광석을 생산하는 포르테스큐에서는 지난달 현대차와 수소 생산과 운반에 관련한 협력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서호주에서는 맥고한 정부가 수소와 배터리를 밀고 있습니다. 마이닝 업체가 많은 서호주에서 리튬돈하고 니켈 망간돈하니 아예 배터리 회사를 유치해 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 포스코가 서호주 리튬 회사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삼성의 이 로일 프로젝트도 있었던 만큼 한국과 직접적 관련이 좀 있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술이 있는 한국 회사와 호주의 자원이 만나 앞으로 배터리나 수소를 생산하는 윈윈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개인적으로는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